원룸녀 폭행 의혹, 김광수 몰래 귀국했나? 원룸에서 한 여성하고 몸싸움을 벌인 뒤에 이제 경찰 조사까지 받았죠. 그리고 미국으로 사건 당일에 출국을 했는데 원래는 김광수 의원 오늘 귀국할 걸로 언론에 알려줬었는데 알고 봤더니 어제 오후에 이미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분의 변명이요. 한마디로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장패천 이런 행위라 보고요. 제가 이게 합리적인 의문을 몇 가지만 제기하면 첫째는 이게 그분은 여성이 자해를 하려는데 칼을 이렇게 말렸다 했는데 그럼 이게 여성의 몸에 난 수많은 멍자국. 네. 이건 이게 뭡니까? 그게 첫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이게 여자분이 처음 조사할 때 남편이 했잖아요. 근데 여자분이 우울증이 있다도 정신이 이상한 분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왜 남편이라고 진술했겠느냐? 이게 그 의문이 들고요. 네. 세 번째는 이게 그 새벽 2시 또 이게 갔을 때 다시 이게 밤에 둘이 있는 것도 이상하지만 목격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보면 1년에 여러 차례 왔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변명은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경찰이 그때 초기에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법의학적으로 보면 손에 열바구 자국이 났을 때 과연 이게 칼을 말리다가 찔린 건지 아니면 이게 여자가 찌른 건지 뭐 이게 금방 조사해보면 나오는데 초기에 국회의원 갈고 풀어줘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전부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네, 김광수 의원은 사건이 있었던 당시 수갑까지 채워져 연행이 됐었는데요. 관련해서 경찰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연행하실 때 수갑을 채웠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실제로 맞나요? 예. 그러니까 그때 현장에서는 이제 혈흔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수갑을 채워서 연행했다가 신원 확인되고 하니까 석방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자도 형사조사하고 취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피해 치우고 이제 나중에 수사하려고 그런 거죠. 예. 그 여자분은 많이 다치진 않으셨어요? 먹자국도 있고, 천장이 좀 어지러져 있고, 피자국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본인 집으로는 안 다쳤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공정하게, 명쾌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김광수 의원을 피해자로 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네, 이제 내일 경찰에 소환이 된다고 합니다. 네, 피의자 그렇습니다. 신분으로요. 그렇죠. 뭘 조사하게 됩니까? 일단 이 사건은 지금 가정폭력이라고 신고가 들어갔고 들어갔을 때 어쨌든 관계가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상해 사건이 돼버렸죠. 일단은 그러니까 상해 사건에 대해서 일단 피의자 신분이라는 건 당시 어떤 정황 그대로 수갑을 채우는 건 아무 때나 수갑을 채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수갑을 채웠고 그 다음에 당시에 피해자의 어떤 그런 부상 정도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조목조목 이 상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가해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부분을 먼저 수사를 해야 되겠죠. 예. 네, 최 교수님 보면은 이제 내연녀 의혹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웃 주민들을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1년 전부터 이렇게 드나들었고 부부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아까 서정욱 변호사 잠깐 얘기했는데 증언들을 들어보면요. 이게 부부인 것처럼 보이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반년 가까이 그 원룸에 계속 드나들었고 또 웃기는 거는 밤에 늦게 와서 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 좀 상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왜 남자가 밤늦게 들어가 새벽에 나옵니까?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또 이 김광수이 타고 다닌 차가 있는데 그 차가 그 주차장에 아주 오랫동안 주차돼 있었다. 이것도 의문이 들고요. 또 짐을 함께 내리고 차에 싣고 이런 장면도 목격이 됐는데 보기에 마치 부부처럼 보였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그 여성분이 처음에 남편이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것도 본인이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김광수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진술한 것도 아니었죠. 그렇죠.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물론 내연녀인지 아닌지도 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주위에 있는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마치 같이 부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았다는 것은 증언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이분이 이제 기러기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 아내와 아이들이 전부 다 미국에 가 있고 혼자 사시는 건데 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손을 다치고 그다음에 멍이 들고 이 정도의 피해가 났다고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피해 나서 병원 가서 꼬매고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다시 그 집 갔어요. 그렇죠.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이 지냈다면서요, 밤에. 그러니까요. 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정우 실장님이 다쳤으면 치료받고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본인 집으로. 네. 근데 사고를 당한 그 집으로 다시 가서 밤새 같이 있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내연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경찰의 축소 의혹도 좀 불거져서 경찰로서는 어떻게든 이런 갖가지 의혹들을 조사를 통해서 좀 풀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촉즉발 위기에도 만찬 즐기고 휴가 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 실장님, 지금 강경화 장관이 휴가를 간 상태죠? 아니, 예. 휴가를 간 상태이긴 하지만 오늘 돌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난 주말부터 휴가 때문에 많은 어떤 비판을 지금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가 또 출범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이 외교 안보의 어떤 그 컨트롤을 안보 쪽에서 우리는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경하고 아무런 대북 관계에 있어서 진전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풀겠다 해서 안보실장도 사실은 외교 쪽으로 전진 배치를 했고 강경화 장관으로 하여금 많은 어떤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지금 미국과 북한이 굉장히 엄중한 어떤 긴장 상태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외교의 어떤 수장 강경화 장관이 휴가를 떠났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강 장관 뒤늦게 지금 업무에 복귀하겠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벌어지는 회의에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어떤 위중한 상황이라면 사실상 가지를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의견이 더 많이 지금 사실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를 통해서 논란이 거세지니까 내일 업무에 복귀를 하겠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늘 현재도 지금 휴가주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 휴가를 갔어야 됐느냐에 대한 이런 비판이 너무 거센 것 같아요. 신석구 부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찬반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상황에서 휴가 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가고 정말 돌아오지 않고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까? 외교부 장관도 휴가를 계획했으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도발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요. 정말 핵미사일을 완성할 때까지 더 강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때까지 전 세계가 김정은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외교부 장관이 휴가를 간다고 어디 가서 해변에 가서 책 보고 선글라스 끼고 누워 있겠습니까? 다 연락받고 다 보고받고 지시하고 일합니다. 육체는 어디엔가 가 있겠지만 정신이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 기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만약에 강 장관이 저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게 그렇게 갔으면 휴가를 가야 됩니다. 근데 또 여론이 비난한다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악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택을 할 수 있죠. 나는 외교부 장관을 하는 동안에는 북한이 도발하면 안 가고 상식 지키겠다. 그럼 원칙을 세우고 지키면 가장 좋았죠. 그게 아니라면 나는 미국 스타일로 휴가 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든지. 근데 지금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상태가 정말 안 좋은 경우입니다. 일단 하여튼 강경화 장관 휴가 간 점에 대해서 제가 너무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신 부장님하고 똑같 비슷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휴가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종근 우리 실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아무리 멀어도 제가 볼 때는 그 전화로 다 연결이 가능하고 또 언제든지 비상사태에는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다고 보고요. 물론 장관이 있어야 되겠죠. 있으면 더 좋을 뻔했지만 없더라도 사실 외교부가 작동하고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휴가를 가서 지금 이제 신부장하고 저 동의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차라리 그냥 안 왔으면 나올 뻔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버티다가 시간 끝나고 나서 와서 본인의 의사를 밝히면 좋았을 뻔했는데 돌아오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또 논란이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이게 이 문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러면 그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이 그렇게 하는 것에서 우리 정부가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줄 거냐.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문재인 대통령 그 휴가할 때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돼 있으면 장관이 휴가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외국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내에 있을 때는 뭐 제가 볼 때는 휴가 간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 대표님, 근데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 지난 목요일이죠. 여성 의원 18명이랑 공관에서 만찬도 즐겼다고 하거든요. 네, 뭐 만찬을 즐기는 거 그거는 뭐 대단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만찬이란 것이 저녁을 그 만찬 아니라도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식사를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떤 그 정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저는 환영을 합니다. 다만 휴가라는 것이 방금 이제 최 교수님하고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 비상 상황이 닥치면 우리 국내에 있으면 어디든지 다 대처가 됩니다. 그런데 그 비상 상황이 국방부는
전쟁이 터지면 비상이에요. 외교부는요, 지금이 비상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 국민들이 혹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고 그러면 그 선제 타격하면 북한이 조건 반사적으로 우리에게 포탄을 날리면 서울 이쪽으로 지금 포탄이 날아오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포탄이 날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미국이 혹시 북한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안 날아오게 막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외교부 장관이 할 일이에요. 이거 국방부 장관이 하는 일 아닙니다. 네. 국방부 장관은 우리에게 포탄 날아오면 즉시 응징보복해서 두 번 다시 우리에게 도발할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 이게 국방부 장관이 할 일이고 포탄 안 날아오게 하는 건 외교부 장관이 할 일이에요. 네. 지금이 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휴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다 휴가철 아닙니까?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힐링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강경화 장관 일한 지 한 달 됐습니다. 네. 정말 이런 비상 상황에 한 달 되신 분이 꼭 지금 가야 되냐? 앞으로 이게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1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무리 국가 정책이 어떤 그 휴가를 즐기는 삶을 보장하자 한다 하더라도 이 안보 분야에 있는 분들은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여튼 네 분의 말씀이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서 찬반이 분분하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엄중한 상황을 현 정부가 제대로 안보 의식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택시 운전사 영화를 관람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일각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택시 운전사 영화를 보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택시 운전사를 보러 극장에 갔고 또 이제 예약도 안 하고 가서 놀란 그런 관람객들이 또 이제 이 셀카를 찍고 하는 모습이 네. 보여졌습니다. 자,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정치인들이 가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행보는 모든 것이 다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휴가를 가는 것도 메시지고 휴가에서 돌아오는 것도 메시지고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휴가 가기 직전에 ICBM이 발사가 됐고 그 다음에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지금 이 남북한 또는 북미 간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나 혹은 8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메시지를 내놓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사실은 자신의 어떤 또 다른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택시 운전사한테 그 영화를 보러 간 건 사실 또 다른 메시지거든요. 다른 메시지가 개입돼서 15일이나 17일 날 할 메시지를 사실 흐려놓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야당에서도 비판을 한 대목이 그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택시 운전사를 보며 눈물도 흘렸다고 하는데요. 먼저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영화의 주인공인 힐츠페트 독일 기자인 부인과 여동생 함께 영화 보러 왔습니다. 다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최 교수님, 예. 영화를 관람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일이겠죠. 다만 이 안보 의식을 대통령이 어떤 안보 의식을 드러내느냐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아직도 북미 갈등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먼저 이제 택시 운전사 본 걸 가지고 비판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영화도 못 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무슨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북미 간에 엄청나게 대결 양상을 가면서 말폭당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기다 또 하나를 얹게 되면요.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 외교적 노력도 하고 군사적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무슨 말폭당을 또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지금의 상황을 평화적으로 또 대화로 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또 다른 논란과 아니면 또 다른 과격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현재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비할 모든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든 그 발언 자체가 예를 들면 또 다른 논란이나 아니면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대결 양상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8월 15일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석호 부장, 신익진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